변신.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자던 그레고르는 뒤숭숭한 꿈자리에서 깨어나자 자신이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프란츠 카프카가 쓴 변신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에 태어나서 1924년에 죽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죽었다고 할 수 있네요. 굉장히 빨리 죽었네요. 변신은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곤충이 탈바꿈하거나 뭔가 바뀐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잠자고 일어났는데 곤충으로 변한 거죠. 이렇게 배가 앞으로 돼 있고 등껍질이 뒤에 있고 그리고 수많은 작은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가 이 곤충이 갑충이 무슨 갑충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갑충에는 등껍질이 딱딱한 무당벌레, 사슴벌레 같은 곤충이 있습니다. 근데 곤충은 다리가 3쌍이고 6개이니까 이 사람이 말한 다리가 많다는 것과는 좀 틀리네요. 그래서 다리가 가늘고 많은 것은 지네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그러한 모습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껍질은 딱딱한데 다리는 가늘고, 그럼 다리가 가늘면 힘이 좀 없겠네요. 아무래도 등이 딱딱한데 다리가 가늘다. 다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뭐 곤충이라도 별로 오래 살 것 같지 않네요. 그레고르는 어떤 사람이냐면 헝겊조각 견본을 가지고 팔러 다니는 외판원입니다. 근데 그날 이후 출근을 못하고 집에 있게 됩니다.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 동생 그레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아침 출근을 할 시간인데도 안 일어나자 가족들이 깨우러 오면서 그의 모습이 알려집니다. 즉 가족들은 모두 한 마리 벌레, 갑충으로 변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갑충의 그 크기가 보니까 소파 밑에 그가 기어 들어가서 몸을 겨우 숨길 정도라고 하니까 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소파 안에 들어갈 정도의 커다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놀라고 가족들도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레고르는 생각과 마인드는 인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막 합니다. 가족들에게 막 말을 했는데 가족들은 그의 말을 막 삑삑거리는 다른 이상한 말로 듣게 되니까 인간의 말은 못하는 지경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는 가족들과의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 그를 가족들은 이제 인정하고 1달, 2달 동안에 이제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방 안에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처음에는 누이 동생이 신선한 음식, 우유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갑충으로 변한 그레고르가 전혀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썩은 거를 갖다 주니까 좋아해서 이제 나중에는 썩은 음식들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 그레고르는 방 안을 막 기어다니고 벽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갑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막 벽을 기어다니니까 이 방이 막 좀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누이 동생이 싫어도 아마 청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방에 있는 가구들을 다 내놓고 막 방을 완전 비우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 누이 동생이 청소하는데 엄마가 처음에 이 그레고르의 모습을 처음 본 것입니다. 그냥 그 엄마는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이날 처음을 보고 엄마가 기절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가 들어와서 그 그레고르가 혹시나 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까봐,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갑충이니까 어떤 행동을 돌발적으로 할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사과를 마치 던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던지냐면 하나를 던진 게, 처음에 읽었을 때는 하나를 던졌다고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읽어보니까 마치 무슨 탁구장에서 탁구공들이 막 연신 기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개의 사과를 안에다가 호주머니에 넣고 와가지고 막 연속적으로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그 갑충의 등에 완전 박히게 됩니다. 그 사과가 하나 박혔다고 하니까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갑충의 크기가 소파 안에 가득 찰 정도, 그리고 사과가 등에 박혔다 하니까 적어도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0kg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래서 그 사과가 그의 등에서 썩어가고, 그동안 가정의 이 경제력을 책임지던 그레고르가 일을 못하니까 아버지는 호텔에 수의로 취직을 하고 어머니와 누이도 어디 가서 약간 푼돈을 법니다. 그러다가 또 돈이 더 그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이 그레고르가 이 집을 샀는데 이 집이 좀 큽니다. 그래서 하숙인 3명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르의 방이 가족의 돈벌이를 위해서 하숙을 치면서, 처음에는 가구들을 다 내놓더니 이제는 그 하숙인들이 가지고 온 가구가 있기 때문에 방에 있는 모든 가구들과 잡동사니를, 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다 그레고르의 방으로 다 들여놓고 이제는 청소도 잘 안 해주고 먼지 투성이로 돼서 진짜 잡동사니 같은 너절한 방에서 이 그레고르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닐 때 막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하면서 막 몸에 먼지 막 투성이로 돼서, 또 오물도 청소를 잘 안 해주니까 그 안이 정말 쓰레기장 같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숙인들이 저녁을 먹고, 그 하숙인들을 위해서 누이 동생이 한번 바이올린을 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레고리는 이제 그 누이 동생의 바이올린 켜는 소리를 들으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누이 동생 바이올린 배우게 하느라고 자기가 준 교육비 하며, 그만큼 또 누이 동생이 바이올린을 프로답지는 않지만 좀 잘 켜고, 그러니까 그 음악도 좋아하고 해서 그 감동을 해서 그 자기도 모르게 방문을 열고 그걸 더 잘 들으려고 방문으로 기어 나옵니다. 그런데 하숙인들이 갑자기 이 갑충으로 변한 이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더러운 것과 같이 이 집에서 살 수 있냐. 이제 하숙 못하겠다. 방을 빼달라. 그리고 그동안에 방세도 다 안 내겠다 하면서 하숙생들 3명이 막 난리를 치니까 식구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레고르를 막 방으로 막 집어넣고 밖에서 문을 딱 걸어 잠굽니다. 그날 밤 그레고르는 가만히 방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애정과 연민을 가지고 가족들을 잘 보살펴 왔었죠. 그런 가족들의 일을 한번 다시 다 생각해보고, 이제 자신이 사라져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척뒤척 하면서 새벽 3시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공허하고 편안한 명상에 잠겨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밑으로 푹 숙여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숨소리도 아주 가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죽은 것 같으네요. 다음날 하녀 할멈이 그레고르의 방을 치우러 들어왔는데, 이 하녀 할멈은 겁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그레고르를 빗자루로 한번 툭툭 쳐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장난삼아 쳤는데 그레고르를 건드려봐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축 늘어져가지고 죽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막 식구들한테 막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와서 보니 그레고르는 등이 썩어 있었고,
또 요즘 별로 먹을 것도 챙겨주지도 않고 스스로도 잘 안 먹어서 삐삐 말라있고 결국은 스스로 죽어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하숙생들한테 더 이상 하숙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보내고, 이제 3명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큰 집을 관리하기가 버거우니까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실용적으로 생활비를 절약하면서 이사를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모처럼 만에 서로 약속한 듯이 아버지, 어머니, 그레테 모두 다니던 곳에다 결근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셋이서 밖으로 나와서 전차를 타고 외출을 합니다. 뭐 하자고 약속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레고르가 죽고 나서 치우고 나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전차에서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는 순간에 딸 그레체가 기지개를 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그레고르 잠자라고 그레고르의 성이 잠자입니다. 잠자씨 부부가 딸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에 벌써 훌쩍 크고 아름다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는 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딸을 보면서 저렇게 아름답게 성장했으니까 신랑감이 생길 때가 되었구나. 이제 결혼도 시키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도 아마 또 딸 그레체가 자기들 사는 것을 좀 더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카프카의 변신을 한번 읽어봤는데,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이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레고르가 일을 해서 쓸모있는 가정의 기둥이 되었을 때, 필요한 존재였지만 그가 갑충으로 변하니까 식구들이 그를 정말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개만도 못하게 대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만도 못하게 대우하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아마 카프카가 생각하기에도 인간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을 때 그 인간을 갑충이 되었다고 여기는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막 썩은 음식 주고 방 청소도 안 해주고 먼지투성이에 온갖 잡동사니로 채워져서 그가 다니기도 힘들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누가 볼까 창피해서 가둬두고 문을 잠그고. 근데 이 그레고르는 사실은 결혼도 않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후 아나맡은 빚을 갚느라고 외판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도 이렇게 크게 장만하고 가족들도 부양하고 누이 동생 바이올린 교육부도 되고 그랬었죠. 이렇게 처음에 이 다 파산한 집에서 이 그레고르가 하나하나 이렇게 집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에서는 모두들 다 이 그레고르란 존재에게 기쁨을 표현해주고 막 좋아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듯이 여기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 됐다가 이 그레고르가 갑충으로 변하니까 아버지는 자기에게 사과를 던지고, 등에 맞은 사과가 등에서 썩어가도 치려도 않고 그냥 두니까 그냥 두고, 또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동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는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삶의 의지도 거두고 스스로 죽어갑니다. 죽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나 또 가족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스르르 죽음을 맞이한 듯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동물도 죽고 곤충도 죽겠죠. 죽는 날까지 인간다운 모습으로 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죽는 날까지 웬만하면 그 신체의 변신, 트랜스포메이션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보면은 그 자동차가 그 로봇으로 변신하는 그런 좋은 모습도 있기는 하죠. 어쨌든 요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존엄성, 존엄하게 죽는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이 잘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이런 뜻이 이 소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